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저수지. 예전에 여자친구랑 펜션으로 놀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분명 호수에 있는 펜션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수지더라고요. 그닥 볼품 없었죠. 게다가 물도 좀 많이 뺐더라고요. 약간 뻘 느낌이 있어서 물 빠져서 노출된 땅도 약간 검은색이고 옅은 미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펜션 가서 고기나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진짜 엄청 먹고 배가 엄청 불러서 소화는 시켜야 되겠는데 하필 날이 좋지 못한 날이라 귀여운 호수라고 여기 온 거 산책이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또 밤에 보니까 물 빠진 자국이 지워져서 나름 낮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가로등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수지가를 돌고 있는데 낚시대가 있더라고요. 누가 쓰던 거라기보단 버려진 거요. 물 들어갔다 나왔는지 접었다 펴기도 안 되고 줄도 막 엉켜 있는 거요. 원체 채집 활동을 좋아하는지라 대충 라이터로 엉킨 줄을 찢어서 끊고 막대 듯 달기만 하고 가로등 불에 앉아있던 매미를 그서 미끼로 담갔습니다. 원래 낚시보단 투망이나 족대나 해루질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경험은 없어서 딱히 잡으려기보단 낚시대가 있길래 흉내나 냈죠. 할 것도 없었고요. 물이 빠진지라 물 가는 길에서 좀 벗어나 가로등하고 좀 떨어져서 좀 어둑어둑했는데 달빛이 있어서 대충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담가놓고 여자친구랑 낚시를 빙자한 노가리를 까고 있었는데 뭔가 낚시대를 엄청 세게 당기는 겁니다. 대충 들고 있던 자세로는 안 들릴 정도로요. 당연히 안 잡힐 거라 생각해서 엄청 당황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고쳐잡고 힘줘서 땡기려니까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낚시대 담근 쪽을 보니까 담글 땐 없었던 미역 같은 뭉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돌던 괴담 있잖아요. 시체 건질 때 물에서 머리만 보이는 시체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시체는 물에서 바로 안 선다고.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막 잡았다고 대박이라고 호들갑인데 낚시대는 헛된 겨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같은 힘으로 당겨주고 있고 이걸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용히 내려놓고 가로등으로 나왔습니다. 낚시대가 천천히 조용히 물로 끌려 들어가서 없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겁도 엄청 많은데다 민물고기도 안 좋아해서 그냥 놔줬다 하고 돌아와서 그냥 안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뭐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굳이 다 잡은 걸 얼굴도 안 보고 놔주는 걸 이상해 하다가 워낙 겁이 많은지라 지도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걸 느꼈는지 별말 안 하더군요. 여튼 다음날 밝을 때 집에 가면서 보니까 역시 물에는 검은 수초 같은 건 없고 낚시대는 다시 물가에 있더라고요. 그냥 매미를 먹을 정도로 거대한 고기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물속에서 무언가가 사람을 낚는 낚시대였을까요? 당겨봤으면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당겨볼 걸 그랬나.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일 자주 들은 말이 학교 터가 안 좋아 귀신이 많이 나온다 라는 말이었어요. 누가 귀신 봤다더라. 어디에 어떻게 나타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지하 1층까지 있었고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막혀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하 7층까지 있다 하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략 생각나는 것만 말해보면 컴퓨터실이 있는데 모니터 보고 앉으면 의자 뒤에 바로 벽인 구조예요. 의자 뒤로 지나가려면 옆으로 서서 지나가야 할 만큼 좁은데 누가 모니터 화면으로 사람이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누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갈 공간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도 없었다네요. 그리고 지하가 조명도 그렇고 컴컴한 편인데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B127호는 어디예요? 하는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고 보면 없는 방 번호라고요. 학교 축제 때 귀신 이벤트 같은 걸 했대요. 귀신 분장하고 학교 구석진데 숨어 있다가 사람들 놀래키고 그러는 모양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해서 나중에 어디서 귀신을 봤는지 모여서 얘기하는데 분장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귀신을 숨어 있지도 않은 곳에서 봤다던지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 학교 다닌 지 3년이 넘도록 별일이 없었어요. 하루는 밤샘 작업을 하고서 너무 졸려서 과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서였나 바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양 겨드랑이에 손을 딱 끼우더니 휙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분상으로는 몇 미터 끌려간 것 같아요. 유체 이탈처럼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여기까지네요. 촉이 좋은 사람들은 학교에 들어서면 꼭 얘기했다고 해요. 음기가 너무 강하고 건물 구조가 막혀 있어서 영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아저씨 귀신이 많다고요. 세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과 재산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 못한 것도 있고요. 할아버지 댁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 본체, 별채 2개의 정자같이 쉬는 곳도 있으니 엄청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여름날, 한 달 뒤 땅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이젠 할아버지 댁까지 무너뜨리고 그 땅도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 결국엔 할아버지 댁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날의 일주일 전, 갑자기 새벽에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엄청 긴박한 목소리로 집은 그대로 놔두자 부탁이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형제지간의 싸움에 끼시는 걸 싫어하셔서 포기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 무슨 일인가 해서 다음날 큰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꿈을 꿨는데 투명하고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두꺼운 띠가 자기를 꼭 감으면서 집은 절대 안 된다라며 큰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다. 그냥 또 다툼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대충 흘려듣고선 집에 같이 왔습니다. 또 그날 새벽에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미신적 존재를 믿으시는 큰아버지께서는 집을 폐기하는 당일날 일찍 무당을 부르셔서 굿을 계셨습니다. 친척분들이 하나둘 모이시고 다 같이 굿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땅에 엎드리더니 구르고 기고 몸을 꼬고 괴기한 짓을 하기 시작하자 친척분들은 하나둘씩 겁을 먹으셨고 복제를 주면서 겨우겨우 달랬습니다. 무당이 정신을 차리며 하는 말이 이 집을 지켜주는 가신이 노했다. 하지만 너희를 지켜주는 가신이기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일 욕심이 많으셨던 큰고모께선 기독교 신자라 철두철미하게 그 말을 무시하시고는 공사인부들에게 집을 무너뜨리라고 시켰습니다. 비오는 여름날 집은 점점 무너졌고 아버지는 또 오셨습니다. 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잔해물을 치우는 도중 부엌 쪽에서 엄청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지르면서 집을 한 바퀴 둘러보듯 둘 다 선대 조상분들이 묻혀 계신 선산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는 IMF가 터졌고 큰 고모부가 사업이 망하셔서 땅을 되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